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의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허화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마 속 한 장면인데요. 다음은 임금과 신하가 말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의 다른 점은 하나는 신하가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신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두 장면 중에 어느 장면이 실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장면 중에 어떤 게 실제인지는 승정원일기를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걸 유추할 만한 내용입니다. 영조 24년 4월 20일 상해 지시인데 주서는 나가서 옥당은 입시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주서인 원계영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부수찬 김시위와 함께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들어올 때 방석을 놓아두지 않았다. 해당 내관을 추가하라 하였다. 내관은 내시를 가리킵니다. 방석을 놓아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방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앉아 있었다라는 걸 알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조 3년 1월 16일 기사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삼사는 앞으로 나아오라 하였다. 좌승지 서유방이 아뢰기를 삼사가 나와 엎드릴 때 깔아놓는 방석을 즉시 대령하지 않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배설방 사약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방석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승정원일기는 회의했을 때 기사는 참석자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이 부복,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조 4년 3월 11일 기사인데요. 사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영남 별건어사, 특별히 보내는 어사라는 뜻입니다. 박문수가 머물렀다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어사 박문수, 도승지 이정재, 가주서 정도운, 기사관 이종백, 이준인이 입시하였다. 여러 신하가 차례로 자리로 나와 엎드렸다. 물론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전해주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땐 당연히 서서 시작하죠. 그러나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면 중에 신하들이 앉아 있는 장면이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지만 저 장면도 모습도 실제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으면 추고, 오늘날로 따지면 심할서 정도에 해당하는 처벌인데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도승지 이정재가 아래입니다. 박문수가 일어나 엎드릴 때 빈번하게 고개를 들어 성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여기서 박문수가 일어나 엎드렸다라는 것은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허리를 폈다가 다시 엎드림으로써 내가 말한다, 진언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만 살짝 폈다가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박문수는 고개를 쳐들어서 임금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추고를 받은 겁니다. 연석에서 부복하지 않고 임금을 바라봤을 때 처벌을 받은 사례를 더 하나 보겠습니다. 영조 9년 1월 25일 기사인데 우의정 김흥경이 아뢰기를 연석의 채통은 지극히 중요하고 엄숙하니 신료는 이를 아랠 때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하여 공손함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성군 박문수는 목소리가 너무 컸고 고개를 들어
성상을 곧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겁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연석에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임금을 바라본 경우에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은 임금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조 19년 3월 25일 임금이 산림, 제야의 학자인 박필주를 인견하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신시에 상이 경극당에 나아갔다. 찬선 박필주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박필주가 아뢰기를 신이 몹시 황공한 일인지 잘 압니다만 초야의 신이 지금 처음으로 입시하였기에 고개를 들어 용안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감히 청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박필주가 허리를 펴고 앉아 고개를 들어 바라본 뒤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오늘 용안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성상과 동궁 저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어 동궁의 의젓한 자태를 보았으니 더더욱 황공하고 경축하는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임금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허리를 잔뜩 엎드리게 된 거는 조선시대의 애당초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래는 중종실록에 그 단서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관이 아뢰기를 전에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정희왕후는 세조의 빈데 당시 성종이 13세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녀가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수렴청정했을 때 여주가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부복을 엎드려 있고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조종조의 옛일들을 강구해가지고 신하들을 만날 때 모두 다 편안히 앉아있게 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을 잘 펼 수 있고 윗사람 또한 얼굴빛을 보면서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군신들 간에 편안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중종도 군신들 간에는 비록 존귀의 차이가 있지만 뜻도 서로 믿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부터는 부복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죠. 이게 중종 11년의 일인데 중종 13년 때 기록을 보면 중종의 이런 지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년 1월 4일 시강원 조광조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신이 서로 만날 때 예가 너무 지나칩니다. 전날에 상께서 엎드리지 말라, 심하게 엎드리지 말라라고 명을 내렸지만 옛날 일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정희왕후가 청정할 때 입시했던 신하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해서 그러한 예가 지속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또 모르겠습니다만 상께서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인주는 지극히 지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건대 이 오래된 습관들은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 그때 한번 정해주고 난 다음에 조선 후기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신하와 임금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는 바라보고 있는 게 마땅한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조선 시대 전 후반기에 이러한 신하가 엎드리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종 때까지 신하들이 엎드리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 있습니다. 검열 2주가 아뢰기를 신들은 직책이 일을 기록하는 데 있는데 무릇 신료들이 일을 아랠 때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다만 그 음성만 듣고 용모를 보지 못하니 어찌 말하는 사람을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 옛일을 가지고 상교하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였다, 용모가 태연자약하였다,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등의 기록이 있고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 옛날의 사신은 얼굴빛이나 모습, 말할 때의 표정 등을 모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이를 기록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신하에게 하문한 뒤 다 의견들을 들은 뒤에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제부터 사관은 앉아서 이를 기록하라 하였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엎드리고 있었지만 승정원 일기나 실록의 기초가 되는 시정기를 작성하는 사관들은 앉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자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임금과 신하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